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과 다시금 손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을 비롯해 수많은 강대국들이 한국산 무기를 주문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등장하자 인도네시아에서도 뒤늦게 후회하며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그동안 자신들을 속썩여왔던 인도네시아이기에 싸늘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한국과 잠수함 사업을 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가 보유 잠수함 4척 중에 이미 한국의 잠수함 3척이나 운용 중으로 한국의 잠수함 실력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한 국가입니다만 그간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요. 실제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태도는 지금까지의 행보 때문에 의문을 던져주고 있는데 대우조선 해양과 잠수함 3척을 계약해놓고 아직도 묵묵부답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MOU 형태가 아니라 명백하게 계약을 했기에 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니 국방부 측은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계속 접촉해 잠수함 사업을 타진하고 싶다고 했지만 한국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한데요. 이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강대국들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산 무기들을 구매하는 게 늘어가자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 내에서 모든 물자들을 구매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나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많은 동유럽 국가들은 이미 한국산 무기들로 돌아선 지 오래되었는데요. 독일 소식통에 따르면 독일은 한화로 22조 원을 투입해서 포탄을 235만 개를 주문할 계획이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신들이 보고 뼈아픈 교훈으로 인해서 많은 포탄을 주문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탄약으로 즉시 탄약 창고 보강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인데요. 물론 독일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행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포탄의 평균적인 가격을 환산해 봤을 때 개당 50만 원가량이라고 계산할 수 있는데 방산업계에서는 독일에서 약 1천만 원가량의 비용이 소모된다는 계산이 나왔다는 것인데요. 독일산 포탄 한 발당 가격이 한국보다 20배는 더 비싸다는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국민들은 자신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한국산 무기들을 구매한다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같은 품질의 포탄을 공수할 수 있으나 방위산업은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엮여있다 보니 이와 같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데요.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는데 독일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 생산시설이 모두 폐쇄되었거나 규모를 축소한 상황으로 현재는 포탄 공장을 200만 발 이상 생산하려면 라인을 새롭게 가동해야 하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결국 공장 건설을 비롯해 모든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면 한 발당 1,000만 원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포탄을 생산해내고 전쟁이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면 포탄의 가격은 내려가겠지만 한국과 비슷하려면 최소 50년이나 100년까지도 걸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중 가장 심하게 유럽산을 고집하는 국가가 바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인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이 모든 계산을 무시하고 전통적인 유럽만의 방식으로 자급자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높은 인플레는 둘째치더라도 정치권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과 탄약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한국은 6.25 전쟁 이후 가면 갈수록 포탄 생산을 고도화하고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포탄 재고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공급 체계가 이미 차원이 다르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인니 정부는 카타르를 통해서 약 2,200억 원가량의 소구경 탄약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인도네시아도 탄약 공급은 한국만큼 빠른 나라가 없다고 판단했기에 빠른 계약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번 탄약 공급에 반드시 선입금이 되어야 된다는 조항을 넣었는데요.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 자카르타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탄약 창고가 올해 초 불이 났기에 한국과의 탄약 계약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된다면서 선입금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KF-21을 비롯해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과 신의를 저버린 일이 있었기에 더욱 확실하게 해야만 하는데요. 과거 인도네시아는 대우조선 해양과 잠수함 3척을 계약해놓고 아직도 묵묵부답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인니 국방부 측은 계약금조차 입금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오리발을 내미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접촉해
잠수함 사업을 타진한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인니는 한국과 계약을 하고 독일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려는 황당함을 보였는데요. 해외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부터 독일 티센그룹과 함께 새로운 잠수함 계약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고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직접 움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독일과 계약을 추진하자 곤란을 당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는데요. 우선 인도네시아는 최근 군 현대화 산업의 일환으로 전군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누구나 알다시피 문제는 한국과 많은 일을 저질러 놓고는 제대로 수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최근 미국의 F-15와 장비 등을 약 16조 6천억 원을 신청했으며 미국은 이 장비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한국에는 KF-21 분담금과 관련해 고작 2천억 원을 납부 후에 무려 6년을 끌어오며 분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미국에는 17조 원가량 되는 계약을 단번에 성사시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한국에게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었다면서 돈이 없다는 어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자원 대국이고 국방비는 국가 예산 중 우선순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의 1조 7천억 원 정도 되는 분담금 납부는 그들이 부담되지 않는 액수입니다. 신뢰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인도네시아는 돈도 없기에 환유로 대신 내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것도 거짓인 게 밝혀졌는데요. 게다가 한국과의 잠수함 사업은 KF-21보다 더 심각합니다. 인니는 독일과 잠수함 사업을 계획했으나 실패하자 이번엔 프랑스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프랑스의 나발그룹 잠수함을 들일 때는 황당한 소리를 언론에다가 흘리기 시작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조차도 여유치 않은 상황인데 이는 최근 수년간 팬데믹으로 공급망이 마비가 온 데다가 프랑스는 독일처럼 제때 잠수함을 납품할 만한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계속해서 프랑스와 잠수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만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프랑스가 제때 잠수함을 건네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인니는 한국에게 눈을 돌리고 있는데 이제 한국의 방위산업 능력은 인도네시아가 예상하던 것보다 월등히 상승했습니다. 최근 사우디가 KF-21 차세대 블록 사업에 인도네시아를 밀어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여기에 잠수함 사업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또한 필리핀 역시 국가 첫 잠수함으로 한국산을 검토 중입니다. 배우 조선해양은 필리핀 맞춤형 잠수함인 1400TN을 선보이며 관계자를 만족시켰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이제 달라진 한국의 모습에서 누가 갑인지 누가 을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납품을 받으려고 대기를 할 만큼 인기가 많아졌기에 인도네시아의 행동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